최근 미국은 전례 없이 2대의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항공자산을 중동 지역과 인근 기지에 집중 배치하였고 중동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을 겨냥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5대와 C-17 수송기 7대, KC-135 공중급유기 10대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에 긴급 배치되면서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이란을 최대로 압박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그 이유를 집중 분석하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합니다. (1단계) 이스라엘 하마스 협상이 종료되고 (2단계) 협상이 결렬되자 네타냐후는 내차림 회랑을 통해서 다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고 라파 등을 폭격해 가자 지구는 다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We target Hamas terrorists. And when these terrorists embed themselves in civilian areas, when they use civilians as human shields, they're the ones who are responsible for all unintended casualties. 1단계 휴전 기간 동안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던 예멘의 후티는 다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멘 전역의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과 해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제1편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홍해에 배치된 미군 항공모함 투르만호에서 3월 15일 발진한 전투기가 예멘 내 후티 반군 지역을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본격화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미군이 3월 한 달 폭격한 좌표들입니다. 이 좌표는 전 세계 무장 충돌 위치 및 이벤트 데이터를 추적해서 관리하는 ACLED의 실제 좌표들입니다. 미군의 주요 목표물은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들과 후티 지도자들의 추정 거점들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폭격해 조직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한 이스라엘의 전략을 채택해 후티에게도 똑같이 리더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티 조직의 중요 리더가 제거되었다는 보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 주변에는 후티군의 지하 미사일 저장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후티의 대표적인 지하 시설입니다. 이란이 중요 시설들을 지하화했듯이 후티도 미사일 저장 시설들을 모두 지하화했습니다. 후티군이 주둔하고 있는 위치나 지하 시설들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해발 2,000m 이상 산악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2024년 바이든 대통령 때 폭격했던 알하파 지하시설입니다. 터널 입구는 이곳이었습니다. 2024년 미군의 폭격 이후 이곳 터널 입구가 붕괴되었지만 여기 이곳에 개조된 새로운 터널 입구가 생겼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터널에서 파낸 흙을 여기에 쌓아 놓았습니다. 후티는 중동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이라는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 중 유일하게 건재한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하마스 리더들은 거의 다 제거되었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밀려 거의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헤즈볼라도 대부분의 지도자가 제거된 상태이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로 이란으로부터 지원 루트가 차단됨으로써 그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 중에 남아있는 세력이 예멘의 후티이고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반군들입니다. 항공모함 투르만 강습단은 후티를 50차례 이상 폭격했지만 어느 정도 후티 전력에 손상을 주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후티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항모 투르만호를 향해서도 미사일로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1년 동안 후티 거점들을 폭격했지만 후티군들의 부대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고 무기들은 지하시설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 폭격만으로는 후티를 무력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상병력을 투입하게 되면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군은 이 방법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후티를 무력화하기 위해 항공모함 트루만의 배치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로 칼 빈슨 항공모함 강습단을 홍해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칼 빈슨 항공모함은 3월 2일 부산항에 입항해 있었으며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연합사 훈련인 프리덤 쉴드 25에 참가했습니다. 자유의 방패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괌으로 갔고 괌에서 무기, 식량 등을 보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8일 미 중부사령부 관할구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아 현재 이동 중입니다. 괌에서 홍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4월 초순 혹은 4월 중순에야 홍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티를 상대하기에 2개의 항공모함 강습단을 배치하는 것은 미군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그만큼 후티를 무력화하기 쉽지 않았거나 혹은 이란에게 최대 압박을 위한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칼 빈슨함 중동 배치 외에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미군 전력이 크게 보강되었습니다.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5대가 디에고 가르시아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C-17 수송기 7대, KC-135 공중급유기 10대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에 긴급 배치되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공중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반다르 아바스까지는 약 4,200km이고 테헤란까지는 약 5,300km입니다. 과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 주요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이 디에고 가르시아가 발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미군은 이란 본토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타격을 할 수 있지만 이란이나 후티는 디에고 가르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오산 비행장에서 대량의 무기를 실은 C-17A 항공기 16대가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송기들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란에서 발사되는 로켓이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백기투항하지 않으면 칼 빈슨 항공모함이 도착한 이후 이란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라늄 농축 능력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을 제한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중동 지역 내에서 무장단체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과거 핵 활동에 대해서 완전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있을 것이고 그 수준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는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군사적, 경제적 최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The secondary tariffs on Iran and we'll probably give it a couple of weeks and if we don't see any progress.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스라엘과 공동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이란의 핵개발 억제를 지연시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고 봄이 마감 시한이라는 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과 미국의 공식적인 이해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작전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근거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즉 JCPOA의 스냅백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냅백 조항은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이란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조항입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를 신속하게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스냅백 조항이 올 10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란 공격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일기 때 JCPOA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트럼프가 이 스냅백 조항을 포기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이스라엘 팀이 워싱턴에서 이러한 점을 조율했다는 사실이 미국의 이란 공격 임박설을 뒷받침합니다. 트럼프는 최근 이란과 마지막 승관에 와 있으며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ran, what's going to happen with Iran? And there'll be some interesting days ahead. That's all I can tell you. You know, we're down to final strokes with Iran. That's going to be an interesting time. We're down to the final moments. 이런 트럼프의 압력에 대해서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پرهیز نمی‌کنیم بلکه اون بدعهدی هاست که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압박에 대해 이란은 공식적으로 직접 협상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오만을 통해 전달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직접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برنامه آقای دکتر عراقچی اونو به کشور عمان رسوندن و به دست رابط آمریکایی رسیده و در اونجا هم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에 대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은 위협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없으며 만약 이란에 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을 하면 강력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하메네이는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제안은 현명하지도 명예롭지도 않았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تهدید میکنن که شرارت خواهند کرد البته اگر 이란 내부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JCPOA 탈퇴와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이란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은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압박이 오히려 이란 내부의 강경파 목소리를 높이고 핵무기 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란은 이미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자력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핵무기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우라늄 농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경우 북한처럼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직접 협상에 부정적인 이유는 7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강한 거부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게 핵개발 능력 포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시스템 해체와 외교 정책 변경과 같은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들은 이란의 주권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전례는 이란에게 미국의 약속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새로운 합의 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핵을 스스로 포기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미국이 축출한 리비아의 카다피,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를 이유로 축출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볼 때 미국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을 보유한 김정은은 건재하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 자존심과 저항 의지입니다. 시아파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이란은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 굴복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저항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파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극심한 박해를 감내해온 역사는 이란의 강한 저항 의식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란은 여전히 지역 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중립화시켜 벌거벗은 상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 내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자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고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서는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중동에서 이란을 압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공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는 희생을 감수하려는 의지입니다. 모슬렘들은 생존과 전통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극적인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동은 다시 한번 화염에 휩싸일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한다면 그 공격 목표는 어디일까요? 지난해 10월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8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보복 대상으로 4가지 옵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공격에도 이 4가지 옵션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시고 이 영상에서는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의 핵시설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싶어 했고 트럼프도 같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란의 주요 핵시설입니다. 이란은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을 만드는 공장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2000년 초부터 아마드 플랜에 따라 우라늄 농축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60%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핵무기 제조용으로 90%까지 농축하는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며 일주일 이내에 한두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핵시설들의 실제 좌표는 geostory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여러 핵 사이트 중에 이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은 나탄즈 농축단지입니다. 이곳은 이란의 핵심적인 핵시설로 약 5만 개 이상의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비해서 인근 산 500m 지하에 새로운 핵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을 폭격하여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시설들입니다. 어쩌면 핵시설보다 이란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략가들은 이 석유 시설을 파괴하면 이미 흔들리는 이란 경제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석유 수출은 이란 정부 수입의 최대 70%를 차지합니다. 이란 석유와 가스 시설 공격은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공격이 이루어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고 유럽과 한국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20-30년 내에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입을 다원화했지만 한국은 약 70% 이상을 이쪽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제조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미사일 기지들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들입니다. geostorynews.com에서도 실제 좌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제조 시설과 발사 기지는 대부분 땅속 깊은 곳에 있고 이란의 땅은 매우 넓기 때문에 유효한 타격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인 암살인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나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와 같은 이란의 고위급 리더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 비난을 감내해야 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은 이러한 트럼프 전쟁 압박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과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해 주십시오.